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로잉입니다. 오늘은 1탄에 이어 자주 사용하는 코드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상에서 제가 사용하는 건 오라클 SQL이에요. 그런데 오라클 SQL이든 MySQL이든 MS SQL이든 임팔라 SQL이든 기본적인 쿼리 구문들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기초를 알아두고 각자 회사에서 사용하는 SQL에 따라 조금씩만 더 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간 부분을 보려고 해요. 단순하게 현재 시간을 보려면 오라클 SQL에서는 cstate를 씁니다. MySQL과 임팔라 SQL은 now 괄호 열고 괄호 닫고를 쓰고 MS SQL에서는 getDate를 쓰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다른 SQL과 달리 오라클에서는 뒤에 이런 게 붙었죠. 꼭 from 테이블명을 써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오류가 나요. 그래서 보통 그냥 가짜 테이블인 듀얼을 씁니다.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더미 테이블인데요. 이렇게 별로 전체 테이블을 조회해보면 그냥 X가 나타나죠. 아무것도 없는 테이블이니 이런 단순 함수 조회하거나 할 때 사용하시면 돼요. 아무튼 cstate와 비슷한 의미로 current date나 current timestamp도 있습니다. 다시 테이블들을 사용해서 쿼리들을 공부해 볼게요. 저번과 같은 테이블입니다. 역번호, 역명, 몇 호선인지, 시작월, 시작시간, 끝나는 시간 등등이 있네요. 여기에서 stdmt 컬럼은 사실 연도와 월이잖아요. 20년과 10월이라는 뜻인데 여기 테이블상으로는 string 타입으로 되어 있는 거죠. 저는 이걸 날짜 타입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여기 일단 연과 월은 있는데 일이 없으니까 임의로 1일이라고 치고 저번에 알려드린 컨캣으로 이어줍니다. 그러면 2020-1001이 됐어요. 20년 10월 1일이라는 의미죠? 그럼 이걸 이제 toTimestamp라는 쿼리를 사용해서 시간 타입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해볼까요? toTimestamp에서 첫 번째 인자에는 내가 사용할 컬럼 부분, 그리고 다음 인자에서 그 컬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려줍니다. 여기 2020이라고 써있으니 앞에 네 글자가 연도라는 뜻으로 YYYY를 써주세요. 다음으로 10은 월이죠? 대문자 MM을 써주세요. 그러면 월로 인지해요. 마지막으로 01은 일자죠. DD라고 쓰면 일자라고 인지합니다. 이거 쓸 때 특히 임팔라 SQL에서는 대소문자 꼭 구분해야 하니 주의해주세요. 돌려볼까요? 저희가 시간을 안 넣었으니 시간 부분은 0으로 채워서 이렇게 날짜로 인지해서 나왔죠? toTimestamp와 같은 의미로 toDate를 쓸 수도 있어요. 데이트 형태로 바꾸라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월을 더하거나 빼줄 수도 있어요. add months 구문을 사용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월을 더하는 쿼리예요. 이렇게 첫 번째 인자 부분에 내가 사용할 컬럼을 넣고 두 번째 인자 부분에 더할 숫자를 넣습니다. 1을 더해보면 11월 1일이 나오고 1을 빼면 9월 1일이 나오겠죠? 이렇게 필요한 만큼 마음껏 더하고 빼주세요. 이걸 다시 2020-1101이나 2020-0901 형태로 바꿔볼까요? 이땐 to char을 씁니다. to character라는 의미인데요. 문자로 바꾸라는 거죠. 첫 번째 인자에는 사용할 컬럼을, 두 번째 인자에는 어떤 모양의 문자로 바꿀지를 써주세요. 만약 두 번째 인자를 YYYYMMDD라고 쓰면 현재 컬럼에서 연도를 인지해서 앞에 네 글자로 채우고 다음 두 글자는 월을 인지해서 채우고 마지막 두 글자는 일자를 인지해서 채우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두 번째 인자를 YYYYMM으로 하면 일자 없이 이렇게 202011이라고만 나오겠죠? 임팔라 SQL에서는 toChar 대신에 from timestamp를 쓰는데 똑같은 의미입니다. 현재 timestamp로 인지되고 있는 첫 번째 인자 컬럼을 두 번째 인자와 같이 string 형태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 구문들이 현업에서 엄청 자주 쓰이거든요. 왜냐면 베이스 테이블은 당월 테이블을 사용하고 여기에 조인하는 다른 테이블들은 뭐 다음 월 테이블을 사용하는 등등의 경우 때문이죠. 지금 말씀드리려니까 테이블 조인 등 여러 개념들을 알아야 해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또 오라클 SQL 말고 임팔라 SQL에서는 date add나 date serve와 같은 함수도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원래 컬럼을 타임스탬프 형태로 만든 다음 date add 하고 interval 7day 하면 이 일자에 7일을 더하라는 의미고요. 똑같은 쿼리에서 date add를 date serve로 바꾸면 7일을 빼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꼭 day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month, year를 쓸 수도 있는데요. 이건 1월을 빼라는 의미고 이건 1년을 빼라는 의미죠.
다음으로 시간 형태의 컬럼에서 연도, 월, 일, 시간, 분, 초를 추출할 수 있는 쿼리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가짜 테이블인 듀얼을 사용할 거고 오늘 날짜를 활용하기 위해 sysdate를 사용할게요. 일단 sysdate를 timestamp 타입으로 인지시키기 위해 cast 함수를 사용할게요. cast는 보통 형태 변환하는 함수예요. 그런데 sysdate 원래 timestamp 타입 아닌가요? 하고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date 타입이라 살짝 다릅니다. 그냥 보기에는 차이가 없어 보이죠? 아무튼 여기에서 연도를 추출하려면 말 그대로 추출하라 하는 의미를 가진 extract 함수를 사용합니다. extract 괄호 열고 year from 방금 이 컬럼 써주고 괄호 닫으면 연도를 추출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 year 부분만 바꿔서 month를 쓰면 월을 추출하라는 거고 day를 쓰면 일을 추출하라는 거고 hour를 쓰면 시간, minute은 분, second는 초를 추출하라는 거예요. 아주 쉽죠? tochar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tochar 쓰고 yyy를 두 번째 인자에 쓰면 연도를 추출하라는 거고요. mm은 월, dd는 일, hh24는 시간, mi는 분, ss는 초를 의미해요. 그러면 이렇게 yyyymmdd를 이어서 년, 월, 일을 볼 수도 있고요. yymmdd로 해서 연도에서 앞에 20은 빼고 22년 월 1을 볼 수도 있는 거죠. 사이에 슬래시나 막대기를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시간 분초도 모두 이렇게 넣어서 원하는 형태로 추출 가능합니다. 임팔라 SQL 코드는 더 쉽습니다. 예를 들어 071501이라고 써있는 컬럼이 있었다고 칩시다. 이건 7시 15분 1초를 뜻하는 컬럼이었어요. 그러면 임팔라 SQL에서는 to timestamp를 사용해 이 형태가 시간 분초로 이루어져 있으니 timestamp 형식으로 바꿔줘라 라고 겉에 hour만 써서 괄호로 묶어주면 시간을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분과 초도 볼 수 있죠. 이제 일자 차이를 계산하는 함수를 알아봅시다. 먼저 2022-0601이라는 식으로 써있는 컬럼이 있고 2022-0301이라고 써있는 컬럼이 있다고 칩시다. 원래 여기 컬럼 네임을 써야 하는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예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드코딩으로 삽입을 했어요. 더 최근 날짜를 앞에 두고 더 예전 날짜를 뒤에 두면 돼요. 그래서 이걸 date 타입으로 인지하라고 toDate 함수를 각자 써주고 그냥 빼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럼 일자 차이가 나와요. 임팔라 SQL에서는 똑같이 하는데 빼기 말고 datediff라는 함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컬럼을 쉼표로 이어주면 똑같이 일자 차이를 계산하는 결과가 나와요. 만약 이 결과를 365로 나누면 연도 차이겠죠? 그리고 거기에 12를 곱하면 월 차이가 나올 겁니다. months between이라는 함수를 쓰면 그냥 이렇게 스트링 상태에서도 일자를 인식하고 월 차이를 계산해 반환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연도 차이나 월 차이를 계산할 때 너무 결과가 지저분하니까 반올림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round 함수를 써줍니다. 컴마하고 소수 몇 번째까지 보여줄지를 써요. 이렇게 2라고 쓰면 두 번째까지 보겠다는 의미죠. 만약 아무것도 안 쓰면 디폴트 값은 소수를 안 보여주는 겁니다. C를 쓰면 천장이라는 의미잖아요. 올림을 하는 겁니다. floor를 쓰면 바닥이니까 내림하라는 거겠죠? 경우에 따라 필요한 함수로 사용해주세요. 해당 월의 첫 번째 일을 계산해주는 함수는 이렇게 trunk를 쓰고 두 번째 일자에 month를 씁니다. trunk는 짜잘한 거 다 없애라는 truncate에서 온 단어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6월 18일을 넣어도 6월 1일로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반대로 마지막 일자를 계산하는 함수는 last day입니다. 이렇게 22년 6월 1일이라는 컬럼에 last day를 붙여주면 22년 6월의 마지막 일자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결과를 볼까요? 22년 6월 30일이 나왔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 오늘이 22년 6월 17일이라고 합시다. 앞으로 6월이 끝날 때까지 며칠이 남았지? 를 계산하고 싶으면 위에서 배운 걸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죠. 앞에는 last day를 사용해 마지막 일을 계산하고 뒤에는 오늘 일자를 계산해서 이건 우선 6월 17일이라고 넣어볼게요. 그럼 짜잔! 13일 남은 걸 알 수 있죠? 일자 차이는 고객이 특정 이벤트에 참여하기까지 걸리는 시기 등을 계산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일을 알 수 있는 쿼리를 볼게요. 이렇게 to char이라고 쓰고 이 부분에 day라고 씁니다.
이때 day에서 d를 대문자로 쓰는지 소문자로 쓰는지에 따라 한국어 요일은 차이가 없어 이렇게 6월 18일이 토요일이라고 똑같이 알려주지만 영어 요일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위에는 Saturday의 첫 글자인 s를 대문자로, 밑에는 소문자로 반환합니다. 또 day 대신에 dy를 쓸 수도 있는데요. 이때도 한글에서는 둘 다 to라고 똑같은 결과를 보여주지만 영어에서는 Saturday의 약자인 SAT를 위에서의 s는 대문자로, 밑에서는 s를 소문자로 반환합니다. 또 이 부분을 만약 d라는 한 글자로 쓰면 요일을 숫자로 바꿔서 반환하는데요. 일요일을 1로 인지하니 토요일은 숫자 7입니다. 그럼 시퀄 시간개념 뽀개기 끝!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